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102회죠. 특별회 실무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우양산업 주식회사고요. 제조, 도소매업, 제조업이네요.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정기분 재무제표 요구사항에 답하랍니다. 1번에는 거래처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금융기관 탭에다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그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주어진 것들은 정확하게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실기 해야 되니까 다운받았던 프로그램에서 여기 102회 특별회에서요 1교시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프로그램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셔야겠죠. 수험 번호는 특별회차는 2121 그다음에 111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름은 여러분 이름 성함 써주시고요. 설치 자, 그다음에 A형 해주시면 되겠고 감독관 번호는 5090이에요. 예, 5090 해주시고요.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크게 해놓는다고 또 까먹었어. 자, 여러분 거 직접 보면서 하세요. 자, 여기서 거래처 등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거래처 등록 보고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첫 번째 코드 번호는 금융기관 해달라 그랬었죠. 금융기관 클릭해 주시고요. 코드 번호는 98006이래요. 98006. 그 다음에 하나은행 자, 계좌번호 여기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유형은 보통예금. 자, 계좌번호는 여러분 직접 입력해요. 4730-04-237-007. 자, 그 다음에 예금의 종류, 예금 종류 여기 있죠. 예금의 종류는 자유예금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유예금. 만기 같은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사업용 계좌가 여기 있죠. 8번에 사업용 계좌 여부 얘기 나와 있는 데다가 여라고 이렇게 표시하래요. 자,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기 시험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내용 하나도 없이 다 반영했으므로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과목 등록 적용 쉽죠? 계정과목 826 판관비네요. 826 도서인쇄비에다가 대체조교에다가 이렇게 적어달래요. 그럼 바로 합시다. 우선 계정과목 적용 등록 들어가셨어요. 판관비 누르신 다음에 826 도서인쇄비 누르시고요. 대체조교 3번欄에다가 3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함인쇄비 미지급 이렇게 써달래요. 이건 1도 아니라는 거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 이것도 문제 이렇게만 나오면 오히려 이번 문제는 보니까 여기 특별회 102회 특별회차 문제가 102회 정규 시험 문제보다 좀 수월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얘도 거래처별 초기월 클릭하시고요. 거래처별 초기월 그 다음에 계정이 외상매출금 클릭하시고 하나씩 맞춰봐야죠. PS4 3천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네요. 여기 1,000만원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칭원은 2,200만원 예 맞고요. 그 다음에 패션왕 F2 눌러서 패션 주식회사 패션왕 확인 누르시고 2,000만원 됐죠?
그다음에 지급보험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급보험 대하는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러브앤쇼, 러브앤쇼 해가지고 여기도 1,000만원. 예, 이렇게 하면 얘도 마무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 입력하라고 나와 있네요. 일반 전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8월 20일, 해외 거래처인 화웨이사에 수출했대요. 선적일은 중요해요. 이날 환율로 우리 외상 매출금 잡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상품인지 제품인지 항상 구분하는 습관 가지시라고 했고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했대요. 자, 그럼 8월 20일 날 우리가 선적한 날은 8월 10일인데 돈 들어온 날은 8월 20일이에요. 환율이 다르겠죠. 그래서 환율을 갖다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선적 일자는 8월 10일 날, 선적일 날 환율은 1,200원.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 공부하시라고 복습하시라고 우선 8월 10일 날 어떻게 거래를 했었을까? 기록을 해놨을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월 10일 날 차변에 외상 매출금 했겠죠. 외상 매출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했겠습니까? 여기 3만불 곱하기 여기 환율이 선적일날 1200원이라고 그랬죠. 1200원 이렇게 했다면 외상 매출금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3600만원 나와요? 3600만원 이렇게 됐을 것이고, 대변에는 지금 제품 팔았다고 그랬었죠. 대변에는 제품 뭐라고 써야 돼요? 매출 3600만원 이렇게 됐었다는 뜻이시잖아요. 그런데 8월 20일 날 지금 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1250만원, 아니 1250만원이래네. 환율이 1250원이죠. 3만 달러인 거는 변함이 없었는데 환율이 차이가 생겼단 말이죠. 곱하기 1250원 하니까 3750만원이 들어왔네요. 그럼 보통 예금으로 해서 3750만원 이렇게 들어왔고, 외상 매출금은 이게 다시 다 써줘야겠나? 쓰던 거니까 똑같이. 자, 3만불에다가 돈이 입금됐을 때 환율은 1250원이라고 했어요. 1250원. 그래서 금액 들어온 거는 3750만원이 이렇게 들어왔고, 대변에다가 우리 외상 매출금 받을 거 얼마 있었던 거예요? 외상 매출금으로 받을 거는 3600만원 있었죠. 그럼 차이가 얼마가 차이가 났어요? 150만원 차이 나는 거 뭐라고 써요? 이거는 실제로 돈을 결제해주고 받고 하면서 생긴 그 금액이 환율 때문에 차이 난 거기 때문에 외환 차익이라고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외환 차익으로 15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8월 20일자로 입력해 주셔야 될 회계 처리는 바로 요거예요.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화웨이사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세요. 자, 날짜는 8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8월 20일. 차변에다가는 지금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375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화웨이사 3600만원이었었는데 나머지 차익은 환산 외환 차익, 외환 차익, 그래서 150만원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월 30일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84만 6천원은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해당
이자 수익의 원천 징수 세액은 15만 4천 원입니다. 원천 징수 세액은 관련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통장에다 돈 넣어놨다니 이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자 수익은 얼마였겠어요? 두 개 합치면 100만 원 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예금에 우선 여러분이 이거 계산을 할 때 보통 예금 입금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금 입금됐으니까 9월 30일 날짜로 차변에 보통 예금 입금된 거 쓰세요. 그냥 84만 6천 원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그죠?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이자에 대한 게 지금 돈으로 들어왔다 그랬었는데 얘는 100만 원이에요. 자, 이자 수익인데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에서 세금을 띄었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 써야지 돼요? 그렇지, 선납세금 쓰라 그랬었죠. 미리 세금을 납부한 거예요. 15만 4천 원 띄고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물론 9월 30일 날 여러분이 회계 처리해야 될 건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또 까먹었을 확률이 있어서 여기다가 정리 잠깐 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원천징수라는 말이 있어요. 원천징수를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해주면서 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뭐라고 쓰라 그랬죠?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얘는 예수금이라고 쓰세요. 오케이? 근데 제3자가 우리 회사 것을 원천징수를 했어요. 여기 금융기관 이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우리 거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쓰라고 그랬었죠? 지금처럼 선납세금이라고 쓰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원천징수를 우리가 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하면 예수금 계정이고요. 우리 거를 갖다가 다른 제3자가 원천징수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먼저 낸 거라서 선납세금 쓰세요 라고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는 우리한테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 요만큼이 뭐라고 쓴다? 선납세금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9월 30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9월 30일 날짜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80 어디 갔어요? (46,000원)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15만 4천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에서 100만원. 예, 이렇게 회사에서 이자를 받을 때 나타나는 것, 여기 써야 되는 것들, 이게 되게 흔한 회계상의 거래이고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잘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2번을 건너뛰고 넘어갔네요. 자, 9월 3일 거래 보겠습니다. 자, 사채 1000만원 액면금액이래요. 당좌수표 발행해서 980만원에 만기 전에 매입 상환했다고 합니다. 사채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은 25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되게 난감하게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이거 회계 1급에서 1급 수준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10명 중에 8, 9명은 다 틀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도 세무 2급에서는 또 배우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는 것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여기 말 뜻만 가만히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당좌수표에 발행했다고 얘기를 하면 당좌예금에서 얘는 빠져나갈 돈이겠죠. 그리고 왜 이 당좌수표를 발행했어요? 사채 갚으려고. 그럼 사채라는 거는 부채니까 차변에 사채는 얼마를 줄여줘야지 돼요. 지금 갚는 거잖아요, 얘를. 그러면 얼마를 갚았어요? 1,000만 원짜리 사채를 이렇게 지금 갚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당좌 예금에서는 얼마가 빠져나갔어요? 980만 원이 이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차금 미상각 잔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용이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인데 얘 다 미리 지금 없애주는 거예요. 비용을 우리가 상각하면서 비용 처리해야 될 거를 다 없애주니까 비용은 원래 차변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대변으로 다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가지고서 25만원 싹 다 없애주고,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될 거 사채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도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 차액이 사채를 상환하면서 이익이 생기든지 손실이 생기게 될 텐데, 차변의 합계 금액은 1,000만원, 대변의 합계 금액은 1,005만원 나오죠. 바로 그 5만원, 그 5만원이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 사채 상환, 이거 상환 손실이라고 해서 5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나오셔도 과감하게 틀려도 되고, 전혀 무슨 말인지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분계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입력하세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 2급에서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회계 1급이라 그래서 회계 1급에 해당되는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세무 2급도, 그 다음에 세무 1급이라 할지라도 해당되는 거 필요하다면 이렇게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문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은, 안 배운 것들은 그냥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도록 하세요. 일단은 이건 세무 2급에서 배울 내용이니까. 자, 9월 3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는 9월 3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사채 써주시고, 금액은 1,000만원짜리, 그다음에 또 차변에다가 사채 상환 손실, 사채 상환 손실 5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당좌 예금에서 98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가지고 25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0월 25일 거래는 잠깐 여기 쉬었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10월 25일 거래인데요. 업무용 나오면 유형자산 딱 떠올라야 돼요. 유형자산, 사용목적, 영업용, 업무용, 비품을 500만원에 구입하면서 대금은 대표이사 김사공의 개인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가수공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되 거래처명 입력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 확실한 것부터. 지금 뭐 샀어요? 업무용이라 그랬어요? 차변에 비품 써야죠. 회사에서 쓸 거 산 거니까. 자, 근데 이 돈 지급을 누가 했어요? 대표이사가 했잖아. 그죠? 근데 이 대표이사가 우선 개인 돈으로 먼저 내겠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나중에 대표이사한테 반대로 돈을 돌려주고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지금 보통예금으로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돈만 지금 지급된 상태야. 근데 문제에서 얘 뭘로 쓰래요? 가수금. 누구한테? 가수금은 돈은 받긴 받았는데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계정을 그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근데 가수금은 누구한테 줘야지 될 거야, 이거? 그쵸? 김사공이라고 거래처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금액은 얼마? 5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10월 25일 날짜로 차변에
비품, 대변의 가수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10월 25일 해주시고, 차변에다가는 비품 금액은 50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가수금 거래처는 김사공 써주시고요. 500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까요? 건강보험료 국민건강공단 나왔네요. 자, 11월 8일 10월분 건강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국민 건강보험금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자, 봐요. 건강보험료가 66만 2천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회사하고 반땡씩 나누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반이면 얼마가 돼요? 회사 부담분은 이제 뭘로 처리하면 돼요? 여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그랬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31만원을 또 봤더니 구성 그 금액이 영업직 22만원, 생산직 11만원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이 얘는 다 월급 줬을 때 예수금으로 다 빼놨었겠죠. 자, 그럼 뭘 빼줘야 돼요? 예수금을 다 빼줘야지 돼요. 그래서 날짜는 지금 11월 8일 차변으로 지금 예수금 얼마를 빼주면 돼요? 예수금은 지금 비용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판관비하고 제조원가하고 나눌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31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얘를 갖다가 현금으로 납부를 했다고 하니 66만 2천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33만 1천원은 복리 후생비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똑같이 33만 1천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11월 8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이 문제는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는요,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면 10월분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월 25일 날 급여가 나갈 때 차변에 건강보험료 예수금 띄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금 뛸 때 차변에는 급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급여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22만원, 이 급여가 급여가 어디에 해당, 자, 급여. 자, 요거만 한번 써볼게요. 급여 33만 1천원. 아니지, 200만원이라고 합시다. 급여는 200만원. 대변에 예수금 똑같이 33만 1천원. 보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서 나머지 금액을 이체를 해줬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웠을 때는 예수금을 갖다가 뛸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이렇게 학교 금액으로 띄워놨던 거잖아요. 근데 그 금액 중에서 요 급여에 해당되는 이 급여가 지금 하나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생산직이 있었으면 급여 해놓고 여기 요 밑에다가 구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급여인데 판관비에 해당되는 급여가 있었겠죠. 그 급여가 예를 들어서 9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또 급여, 그 다음에 얘는 제조 생산직거 급여가 110만원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판관비다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요거를 나누기는 하지만 예수금은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비용을 500번대, 800번대 나눌 필요가 지금 없더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예수금은 그대로 갖다 쓰고 지금 복리후생비로 33만 1,000원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죠. 복리후생비가 대신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복리후생비를 지금 여기서 가르쳐 줬던 대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복리후생비 여기서 판관비로는 영업직에 얼마? 22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생산지가 복리후생비 비용만 이렇게 구분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제조경비로 해서 얼마? 11만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거란 얘기죠. 얘를 이렇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수금은 손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회사 부담부는 비용을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설명하면서 쓰면서 막 하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제일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11월 8일 날짜로 입력을 해주세요. 11월 8일. 11월 8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예수금으로 33만 1,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8일1로 해서 22만원 복리후생비로 해서 11만 1,000원 대변에다가는 현금 그래서 66만 2천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11월 13일인데요. 당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던 제품 700만원 장부가액이래요. 소실되었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다. 요거 주의해야 될 거 뭐 있었어요? 제품이 지금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만큼은 차변에 손해니까 재손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재해 손실로 700만원 대변에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제품이 없어졌죠. 금액도 700만원. 근데 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있죠. 제품은 재고자산이에요. 타계정 대체 이거 빠지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타계정 대체 요거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계정 대체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문제 3번에서도 보면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해서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날짜는 11월 13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재해 손실 써주시고 금액은 700.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제품 해가지고 거래처 8번 700만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거래들을 입력하는 것이죠. 날짜는 8월 5일이고요. 자, 문제가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부가세 유형 선택하는 게 엄청 중요한지라 순서대로 서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우선 매출인가 매입인가 판단하세요. 그러면 8월 5일 영진 어페럴의 판매니까 매출이죠. 제품이 반품됐대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고요.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처리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분계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대로 말 그대로 매출로 처리해서 여기 세금계산서 부가세 이용은 11번 과세로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대로 앞으로도 회사에서도 실무 업무 할 때도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화면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8월 5일
자, 부가세 유형은 매출에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과세해 주시고요. 품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류라고 써주시면 돼요. 수량, 여기 수량이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가는 25만원. 그럼 공급가액, 세액 다 마이너스로 알아서 처리가 되고 있죠. 자, 거래처는 영진어패럴이라고 했으니까 영진어패럴 써주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했습니다. 자, 분계는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2번 분계 유형을 누르시게 되면 계정은 다 똑같이 자기 자리에서 외상매출금, 부가세, 예수금, 제품매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똑같은 자리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실무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업무 볼 때 반품 들어오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이너스로.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문제는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8월 11일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해서 미국 LA 테크놀로지의 직수출, 요게 부가세 유형 선택하는 거죠. 부가세 유형은 16번 수출 선택하라는 뜻이고요. 자, 제품이고요. 100개 개당 150불. 그럼 개당 150불 이따가 입력할 거니까 보도록 하고요. 선적을 완료했답니다. 대금은 선적 당일 원화로 환전하여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됐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써야 되겠죠. 선적일 환율은 12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 공급가액 정해야 되니까 한번 여기 그대로 써볼게요. 차변에다가 지금 얘는 보통예금 계좌로 다 들어왔대요. 보통예금 계좌로 선적일날 다 들어왔는데 금액을 따져봐요. 한 개당 150불이면 공공 하게 되면 하나당 100개 다 얼마였다는 뜻이겠어요? 15,000불 되겠죠? 자, 그래서 15,000불에 대해서 환율은 1,200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1,800만원 되겠죠? 1,800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져요? 제품을 팔았다면서요. 대변에다가는 제품 매출해서 1,8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이 문제가 끝나게 된다는 얘기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으면 8월 11일 날짜로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날짜는 8월 11일이었었고요. 자, 유형은 얘 몇 번이에요? 16번 수출. 품목은 제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제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라든지 이런 수량은 몇 개? 100개. 근데 단가를 갖다가 여기다 써주기가 지금 애매하죠. 뭐 150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1200 해주면 되겠죠? 이걸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단가는 150불 곱하기 1200원 하니까 18만원이었었네요. 18만원, 1800만원이 될 것이고, 거래처는 미국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LA 테크놀로지 하고, 그 다음에 영세율 부분은 직수출이니까 1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계는 3번으로 해야 되겠죠. 혼합분계 3번으로 혼합분계 해주시고, 자,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1,800만원 다 입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까요? 8월 14일 거래고요. 영흥 원단에서 원재료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보통 이렇게 원재료 구입했다고 하면은 여기 그 다음에 증빙서류가 세금 계산서니까 51번 매입 세금 계산서 받으면 51번을 해야 될지 54번을 해야 될지 보라 그랬었는데 불공상 아니니까 그대로 얘는 51번 과세로 부가세 유형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대금 중 부가가시세는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소지하고 있던 청정 패션에 발행한 약소금으로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받으러 옴이 없어지는 거네요. 우리 회사에서 직접 여기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받을 어음으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자, 분계는 처변에 지금 우리가 뭘 사갖고 왔어요? 원재료를 사갖고 왔죠. 원재료 금액은 650만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대변에다가 우리가 지급한 거는 현금은 얼마?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6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 밑에 공급가액 세액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나올 것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65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현금하고 우리가 갖고 있던 청청 패션으로부터 받았고 갖고 있던 약소금을 줬다고 했으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쓰셔야 돼요. 받을 어음 여기는 누구 거? 청청 패션 걸로. 금액은 얼마짜리겠어요? 650만원 이렇게 지급한 게 되겠죠.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8월 14일 거래고요. 자, 증빙서류 과세고, 그 다음에 뭘 사갖고 왔다 그랬어요? 원재료 수량 단가는 없고 65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영흥 원단에서 사갖고 왔네요. 자, 세금계산서 받았고 여기는 혼합분계로 하셔서 원재료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 현금 65만원, 그 다음에 받으러 여기 주의하셔야 될 거, 받으러 거래처 바꿔주셔야 되죠. 거래처를 청에서 받을 거 있었던 것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 문제는 9월 25일 사업자가 아닌 개인 박영희에게 여성용 정장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매출이죠. 매출에서 현금 판매했는데 불공사항 아니니까 우리 부가세 유형은 뭘로 하면 되겠다? 현과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현과 22번이죠. 현과 부가세 유형 선택하시고, 공급가액의 금액 입력할 때 공급대가 입력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나눠지니까. 자, 9월 25일 거래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25일이고요. 유형은 현과, 품목은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 정장이라고 그랬었나 이거? 여성용 정장. 여성용 정장. 자, 금액은 33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현과, 그다음에 카과 이런 것들은 공급가액하고 세액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거래처는 박영희라고 되어 있네요. 박영희. 그다음에 분계는 현금 영수증으로 따랐으니까 1번.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예, 그렇게 나오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12월 28일 거래네요. 사업자인 정상숙 부동산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 이거 토지 거래네요. 토지를 5천만원에 구입하고 전자계산서, 이거 증빙서류가 뭐예요? 전자계산서요.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이죠? 그러면 얘 부가세 유형은 뭘 선택해 주셔야겠습니까? 매입의 계산서면 53번 못 써야지 돼요. 계산서 이거 선택해 주셔야겠죠. 토지라고 해서 또 아마 얼뜻 또 불공색 떠올랐을 거예요. 이거 실수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반드시 증빙서류 뭔지부터 항상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처변에 분계할 때 뭐가 되겠습니까?
토지라고 되겠죠. 토지 얼마? 5천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전액 보통예금에서 결제했다고 그랬으니까 5천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토지에 관련돼서 날짜는 12월 28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부가세 유형은 53번 계산서고, 여기 신축용 토지라 했으니까 토지 써주시고, 공급가액은 5천만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정상수 부동산이라고 돼 있고요. 자, 전자계산서도 받았으니까 전자에다가 표시해 주시고요.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니까 혼합으로 해주시고, 여기는 토지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의 이제 마지막 6번째, 영업부 김영미 사원은 다이사에서 영업부 직원들을 위한 간식용 다과 및 음료 11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직원, 영업부 직원이라고 얘기했으니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죠? 근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만원이라고 얘기한 이 금액은 뭐가 돼요? 공급 대가가 되겠죠.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공급가액은 10만원, 부가세 만원, 얘는 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카드로 결제했다고는 하지만 얘는 불공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회계 처리할 때는 여러분이 카과로 해서 매입 카과로 입력하면 되겠지만, 57번 카과 여기 부가세 유형이고요.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다가 복리 후생비 해놓고, 여기는 어딜까요? 판관비 영업부니까요.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원은 뭐가 돼요? 부가세 대급금 해서 만원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카드로 결제했다면서요. 그러면 미지급금. 그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에 써주셔야 돼요? 국민카드 써주시고 11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고 틀리고 하는 게 똑같은 상황인데, 얘가 만약에 영업부 직원들이 아니라, 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영업부 직원들이 아니라 만약에 거래처 직원이라면, 거래처 직원을 위해서 쓴 돈이라면 회계 처리가 달라져요. 첫째, 여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지금 입력하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래처 직원이라고 똑같이 해놓고 카드로 결제한 것도 다 똑같아요. 이랬을 때는 여기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이 금액을 매매출 전표에다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카드를 할지라도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복리 후생비 판 이렇게 해놓고 금액은 11만원 전체를 다 비용 처리하셔야지 돼요. 왜? 이게 불공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공사항이기 때문에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생시켰다면 일반 매매출 전표에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고, 똑같이 미지급금 국민카드 이렇게 해서 11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소리 틀렸다 이거. 뭐가 틀렸게요? 그치, 접대비라 했었지. 접대비 해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요거 문제 하나 가지고서 구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직원들 복리후생비일 때는 이렇게 부가세 대금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라고 한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얘는 일반 전표에다가 부가세 대금까지 포함해서 다 접대비로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기억들 해 두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전 수정 문제죠. 7월 30일 날 우선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월 30일 한국식당으로부터 제조부 직원 500번대 비용이겠네요. 회식비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되겠네요. 대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대요. 해당 영수증에 영업부의 비용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고 하니 지금 7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 보시게 되면 이거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 취소해 버려야겠죠. 자, 그리고 얘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현금 영수증 수취한 것으로 해서 해당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일반 전표 입력에 7월 30일 거래 보도록 할게요. 7월 30일 거래를 보니까 복리후생비 지금 봐요. 여기 지금 현금 영수증이라고 지출증빙서류가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다 33만원 비용 처리해놨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얘 체크해 주신 다음에 다 삭제 누르세요. 자,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를 7월 30일로 해주시고요. 자,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었었어요. 매입에다가 현금과 관련된 거 현금 여기 현과라고 되어 있죠.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했으니까 61번 현과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직원들 회식비라고 되어 있죠. 회식비. 자, 그 다음에 금액은 33만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한국식당. 자, 분계는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현금. 자, 원재료 대신에 뭐라고 써주면 돼요?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는 지금 어디 거라고 제조부 직원이라 그랬었죠?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월 13일 일반 전표에 멋진 패션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멋진 패션에 대한 외상 매입금 70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대요. 이거 반대라는 얘기죠. 지금 얘는 12월 여러분들 거 12월 13일 거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얘는 수정전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통 예금 700만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얼마? 700만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수정할 때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가요? 수정 후 지금 외상 매입금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거라면서요. 그죠? 얘를 없애버리고 하는 게 나을까? 우선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 외상 매입금 얼마를 해주고요. 70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간 거라면서 보통 예금 얼마로 700만원. 자, 그러면 얘는 계정만 이 날짜로 계정만 바꿔주면 되겠죠. 금액은 변동사항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13일 거를 조회를 해보세요. 12월 13일 이렇게 해놓고 차변에가 보통 예금이 아니라 대변이 보통 예금이 될 것이고요.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금액이 끝났겠죠. 그래서 차변 대변하고 이렇게 거래처는 다 똑같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볼게요. 문제 5번은 결산 정리사항이고요. 결산 정리사항 1번 2022년 10월 1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목적을 소모품 문제네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죠. 자산으로 처리를 했대요. 아래를 참조해서 올바른 기말 수정분기 하세요. 하나의 거래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자 보자고요. 문고하고 그다음에 A4 용지까지 합쳐서 총 얼마를 사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40만원어치 지금 사갖고 왔죠.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사갖고 왔을 때 지금 회계 처리를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10월 1일 날 차변에다가 지금 여기 자산 처리했다고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자산 처리법이잖아요. 샀을 때 소모품이라고 해서 40만 원 이렇게 써놨었다는 얘기예요. 대변에 뭐 현금 주고 사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현금 40만 원 이렇게 주고 사왔는데 지금 12월 31일 현지를 보니까 소모품이 얼마큼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23만 원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23만 원어치 남아있다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소모품을 여기서 이렇게 샀을 때 이 소모품 얼마치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17만 원어치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소모품 자산처리법으로 기록했을 때는 사용한 소모품을 기록해야 돼요. 감소했을 테니까. 소모품 얼마치? 17만 원어치 이렇게 감소했겠죠. 그러면 자산을 그만큼 사용했으면 사용한 만큼을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비 해서 17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여기서 요구하는 여기 자산처리법으로 처리했을 때 남아있는 자산 23만원에 대해서 자산을 사용한 것만큼 비용 처리해주는 결산 정리상의 분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12월 31일로 차변에 소모품비 해서 17만원 써주시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소모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소모품 해서 17만원 이렇게 써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미국 현지 법인인 헤일에 대한 원재료 어디 갔어요? 원재료 수입 대금 500불에 대한 결산 분기를 해주세요. 매입일 당시 기준 환율이 1,000원이었었고 12월 31일 현재 기준 환율이 1,300원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는 모르겠지만 앞에 처음 거래가 있었을 때 매입에 단 거 수입 대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원재료 한번 따져 보자고요. 자, 모르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 편의상 위에서 나온 것처럼 10월 1일에 이 거래가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차변에 원재료 수입했다면서요. 원재료 수입했는데 금액은 몇 달러치? 500. 이거 500달러. 자, 곱하기 이날 수입할 때 환율이 얼마였었대요? 1,000원. 자, 그러면 금액은 얼마였었을까요? 50만원 이렇게 됐겠죠. 자,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입금 해서 5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실제로 결제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12월 31일 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가 차이 났을까? 처음에 우리가 줄 돈은 부채니까요. 줄 돈은 1,000원이었는데 지금 우리 얼마를 더 주고 있어요? 1,300원이니까 300원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차변에다가 우리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얘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우리 처음에 우리 수입 대금 외상이잖아요.
외상일 때 1,000원 주고 외상 했었는데 환율만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12월 30일 날 만약에 지금 준다면 얼마를 줘야 돼요? 1,300원을 줘야 되니 300원만큼은 내가 손해겠죠. 그러니까 우선 부채도 증가하는 것이고요. 외화 환산 손실은 얼마? 1달러당 300원인데 지금 500달러니까 얼마가 돼요? 계산해 봐야 돼 이것도. 아, 외화 환산 손실은 500달러 곱하기 환율이 1,300원. 다 써줘 보려고요. 우리가 1,000원 줄 게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1,300원을 줘야 하니 300원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가 된다? 500원 곱하기 300원 해주니까 15만원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은 지금 15만원이 되겠고, 대변에다가 외상매입금은 더 증가하겠죠. 대변에 외상매입금은 얼마가 15만원이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예요. 언제? 12월 31일 시점에서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회계 처리는 요거 입력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외상매입금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해서 15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아까 해일이라고 그랬죠? 해일 써주시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기말 현재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장기 차입금 4천만 원이 만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장기 차입금 없애주면서 유동성 장기 부채 써주라는 얘기죠. 장기 차입금이었었어요. 이게 장기 차입금이었었는데 얘가 내년에 만기일이 1년 이내에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럼 유동성 대체 해줘야 되겠죠. 얘는 차변에다가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어디고요? 기업은행에 대해서 4천만원 이렇게 빼주시고요. 대변에 기정 뭐라고 쓰면 돼요? 유동성 장기 부채 계정. 요거 쓸 줄 아느냐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 계정에도 기업은행 표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 이렇게 입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주세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 해주시고, 금액은 4천만원. 대변에다가는 유동성 장기부채 똑같이 기업은행 해주시고 4천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예전하고 좀 문제가 얘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결산정리사항 문제 나오잖아요. 결산정리사항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는 거는 같았었는데, 일반 전표, 우리 보통 수동결산이라 그러죠.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차변, 대변 지금처럼 구분해서 입력하는 문제가 두 문제 내지 한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하는 거 여기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한 다음에 F3 이렇게 누르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여기도 나왔었거든요. 세무사회에서도. 근데 지금 다 뭐만 나와요? 계속 풀어보니까 작년 거는 단 한 번도
결산자료 입력이다 입력하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다 뭐만 나와? 분기하는 것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유형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결산정리상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린 거 있잖아요. 단 한 문제도 일반전표 입력,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자, 그렇다 치고요.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이제 조회 문제겠죠.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기매매증권의 계정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참고했어요. 지금 6월 30일 현재라고 얘기하면 이런 누계 개념이에요. 누계 개념이고 1월부터 6월까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단기매매증권 계정의 금액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단기매매증권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서 일단 조회하면 되느냐면 재무상태표 6월 걸로 6월 말로 조회해 보시면 단기매매증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누계 기준 1월부터 그 기간까지라고 한다면 월별로 기준했을 때요. 재무상태표에 단기매매증권 잔액 나와 있어요. 재무상태표 여기 단기매매증권 계정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디도 나와 있느냐면 얘가 합계 잔액 시산표에도 이 금액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나와 있고 또 어디 나와 있어? 이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에서 단기매매증권 금액도 찾을 수가 있더란 말이죠. 자, 이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누계의 개념에서 이걸 찾으라고 한다면 전 재빨리 재무상태표를 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재무상태표 클릭하셔가지고요. 6월달이라고 그랬으니까 누적적으로 단기매매증권 얼마 나와 있어요? 여기 3,300 딱 나와 있죠.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해서 재무상태표 바로 위에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해서 얘도 똑같이 6월달로 찾아보세요. 6월 30일 찾아보시게 되면 단기매매증권은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그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 3,300만 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얘는 계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애시당초 계정별 원장 들어가셔가지고 계정별 원장에서 1월 1일, 6월 30일,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조회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잔액이 지금 3,300만 원 여기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여기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장부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어디서 찾는 게 더 정확할까 빠를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5월 판관비 중에서 발생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물어보고 있죠. 자, 5월 달에 판관비 중에서 발생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얘기하면은 판관비는 통합 계정이어서 계정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일계표, 월계표에서 보셔야지 돼요. 판관비의 금액들, 계정들을 쭉 볼 수 있는 거. 거기다가 얘는 5월 달 거란 말이죠. 누계가 아니에요. 5월 달 거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 일계표, 월계표 클릭하셔서요. 월계표로 조회하는 게 더 낫겠죠? 월계표 5월. 자, 이 중에서 쭉 내려가 보니까 판관비 찾아보세요. 판관비는 여기 나와 있고요. 판관비 계정 금액 중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금액 계정이 뭡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왜 내 눈에 안 띄어? 자, 접대비가 금액이 가장 크게 발생했죠. 이렇게 3,345만 5천원, 그죠?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월 매출 중에서 신용카드 판매분 공급대가가 얼마예요? 그랬죠? 5월 매출을 갖다 물어보고 있어요. 5월 매출 이거는 봐요. 신용카드 매출에서 신용카드 그러면은 카과 우리가 써놨던 거 기억나시나요? 카과
즉 이 문제는 신용카드 중에서 매출액을 이렇게 판매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것이면, 또 공급대가 물어봤죠? 공급가액하고 세액, 이렇게 부가세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보시게 되면 장부에서 매입 매출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매입 매출, 이거 여기서 조회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매입 매출장을 5월달 것만 조회해 보세요. 클릭하셔서 매입 매출장 클릭한 다음에 5월 1일부터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출 물어봤죠? 매출 한 다음에 여기 유형 보이시나요? 유형 전체에서 카과 17번이죠? 걔를 선택하시게 되면 공급대가 매출한 거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공급대가 여기 발생했던 게 지금 공급가액, 세액 합친 게 공급대가죠. 그러면 78만 7천 원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102회 시행됐던 특별회차 문제 전산회계 1급의 실무까지도 다 같이 한번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